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학기에 이 수업에 지금 그 동양무예 태권도 전공 학생들이 좀 꽤 있어서 아마 아시는 학우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대려 여러분도 있잖아요. 전공자라도 모르시는 학우도 있답니다. 네, 여기 보면 무예와 무용이라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무예와 무용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막 지금 막 고민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사실은 무예와 무용은 상당히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무예와 무용은 이렇다 하셨지만 알고 보면 또 무예에도 그런 요소가 있고 무용에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직접 듣지를 못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못 드리지만 이제 무예와 무용은 생각 외로 정말 공통된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예와 무용의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용에는요, 우리 신체의 모든 동작이나 모든 형태, 심지어 내면적인 어떤 한까지 드러내잖아요. 네, 무예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예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무예에는 있는데 무용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용 동작에 다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공격과 방어 동작입니다. 실제로 무용에도 공격과 방어 동작이 있는 무용이 있습니다. 근데 무용수마저도 그 동작이 공격과 방어라고 인식을 하고 무용을 하는 무용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예 전공자가 아니라 무용 전공자고 무용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예에는요, 모든 동작이 무용과 공통되고 흡사한 게 많지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요, 모든 동작에 공격과 방어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동작에 방어와 공격의 개념이 없으면 그건 무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비록 여기 교양 수업이긴 하지만 무예와 무용의 차이점을 확실히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예와 무용은 공격과 방어의 개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예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무예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무도라고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무술, 무도, 무예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의 이렇게 내부된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무술과 무도 그리고 무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무술, 무예, 무도 이 세 용어를 보시면 이 무라는 공통 언어가 있습니다. 공통 글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를 좀 따로 떼어내서 무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무술, 무도, 무예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무의 개념입니다. 네, 그 무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제가 두 가지 무를 이렇게 한자로 써놨는데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개념이 다른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게 무는 창과라는 지금 창이라고 썼는데요. 그 창을 의미하는 음은 과입니다. 과와 지, 그칠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칠지, 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의 개념은 그 전쟁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과는 무력 활동을 멈추다. 그러니까 창을 멈추다는 의미는 결국 무력 활동이나 전쟁과 같은 충돌이 있는, 싸움이 있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의 평화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역시 똑같은 창과 그 다음에 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밑에 보시면 그 지자는 다리 지자입니다. 상단에는 상단에 여러분 보시는 거는 그칠 지자고요. 밑에는 다리 지자입니다. 이게 다리 지자로 이제 그 회의 문자 속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창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 우리가 말하는 막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에 아무것도 없는 봉의 끝에 그 날카로운 칼이나 날 같은 걸 달아놓은 걸 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을 들고 다리 짓자는 뭐냐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 무자는요. 그 창을 들고 당당히 전진해서 뭐 하겠습니까? 들고 그냥 뭐 집에 가겠습니까? 그냥 그걸 들고 있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창을 들고 당당히 나가서 용맹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 문은 앞에 첫 번째 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두 번째 문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전쟁과 전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완전히 확연히 다른 의미죠. 그래서 무의 개념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창과가 있고 그러나 그칠지와 다리지자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의 의미 그리고 전쟁과 전투의 의미로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그 주나라의 무왕과 한나라의 무제의 시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시호가 뭐죠? 아시죠? 네. 시호는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붙여주는 호입니다. 그러니까 왕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붙여주는 호를 시호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주나라의 무왕과 한나라의 무제를 보면 요 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무라는 개념, 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주나라의 무왕의 활약상과 한나라의 무제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왕과 무제 때의 중국의 전반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면 영토 확장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날 때 무왕과 무제가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토 확장을 한다는 건 뭐죠? 땅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전쟁과 전투가 많았겠죠. 그러면 전쟁과 전투는 뭡니까? 싸우는 거죠. 용맹한 장군이나 국가가 용맹하지 않는 장군이나 국가에 당연히 승리를 하겠죠. 그렇다면 후손들이 주나라의 무왕과 그 다음에 한나라의 무제한테 이러한 무를 넣어서 시호를 지었던 건 뭐죠? 이 두 왕이 용맹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중국에서는 이 무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개념보다는 후자의 개념이 초기에 많이 사용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은 하고요. 또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 평화적인 무의 개념이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칠지를 활용한 평화의 개념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다리지자를 활용한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